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규라고 하고요. 이제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 봤는데, 지금 이제 그 파일로 올라오기 전이어가지고, 아직 뭐 8시도 안 됐고 해가지고, 이제 쌤이 시험지를 그냥 구해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이제 좀 풀어주려고 미리 좀 찍고 있는데, 이번 6월은 뭐, 어렵진 않았죠. 쉬웠죠.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이 남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유전 문제를 이제 원래 같았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유전 문제를 못 푸는데, 이번에는 좀 유전 문제를 건드려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번에 이제 자극의 전도, 이제 준킬러로 나오는 자극의 전도도 제대로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사실상 뭐 근육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어 가지고 우리가 유전으로 이제 넘어가기가 조금 쉬웠다라는 점, 그 다음에 유전을 풀 때도 이제 조금 과도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경우나 혹은 단순한 형태들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체감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고 1등급 컷도 거의 뭐 한 문제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 건 이제 9월이나 수능도 이렇게 시율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많이 어려우면은 쌤이 이제 이렇게 뭐 조금 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번에는 간단하게 해설만 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유전이나 뭐 근육 문제들 풀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혹은 기출 문제들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개념들이 사용이 됐을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볼 거고요. 특정한 조건이 없었어도 풀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충분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쌤이 좀 부수적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하나 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갈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긴 할 건데 굉장히 빠르게 풀겠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그래서 한 문제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1번에서는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물질 대사 얘기 나올 거고, 발생과 생장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체세포 분열이라든지 혹은 뭐 단세포 그 생물이나 다세포 생물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서식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환경에서 이제 잘 적응해 있다라는 얘기하면 되겠죠? 기억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맞는 말. 니은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쵸?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적응과 진화 맞는 말 정답 5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물질대사 문제죠. 여기서도 뭐 낚시 같은 거나 혹은 조심해야 될 거 없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봅시다. 단백질 소화 과정 분해된다라고 했으니까 이화작용 하나 나와 있고요. 소화도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시. 그 다음에 포도당을 통해서 세포업을 할 때 이제 포도당을 통해서 분해된 결과 노폐물에는 두 가지 있을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랑 물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제 뭐 아미노산 나와 있으면은 뭐 요소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나 뭐 요소에 대한 얘기들도 얘기를 했겠지만 포도당이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되겠죠. 기억, 분해라고 했으니까 이화작용 맞는 말. 니은, 이산화탄소는 기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는 말. 디귿, 가와 나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물질 대사의 이제 보편적인 특징이 효소가 이용된다는 거였으니까 디귿도 맞는 말 하면 정답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3번. 인슐린 얘기네요. 그쵸? 베타세포가 나와 있고, 이제 인슐린이고, 포도당 흡수, 이제 뭐 3월이나 5월, 이거 우리 그 교육청 모의고사 볼 때도 이제 포도당 흡수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간에서 이제 글리코젠하고 포도당을 이제 이렇게 전환을 시킬 때 혈당량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없애고 싶죠. 그래서 포도당을 이제 뭘로 바꾼다?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맞는 말이겠죠? A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돼야지 포도당이 사라져서 혈당량이 낮아질 테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니은입니다. 순환계를 통해서 X가 순환계 혈관이죠. 그쵸? 우리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순환계를 이용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모든 호르몬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맞는 말. 디귿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럼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뭐가? 혈당량이 지금 어떤 상태이다? 높은 상태이다. 원인이 혈당량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이 혈당량을 다시 어떻게 하고 싶어? 낮추고 싶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슐린의 분비가 어떻게 된다? 촉진된다 라고 보는 거라서 억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4번 갈게요. 4번 요거는 이제 뭐 틀리면 안 되죠. 그쵸? 이제 뭐 사실 앞에서도 뭐 틀린 문제들은 없었지만 질병, 병원체 문제는 워낙 뭐 암기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봐볼게요. 독감은 바이러스 맞는 말. 결핵은요 세균이잖아. 그치? 세균은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남모양적 흡입 빈혈증. 얘네들 이제 대표적인 뭐에
예시였냐면요. 얘네들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니? 우리 돌연변이 얘기할 때 유전자 돌연변이랑 염색체 돌연변이 두 가지 얘기할 때 유전자 돌연변이는 땡땡증으로 끝나는 친구들이 많았고 염색체 돌연변이는 증후군으로 끝나는 애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병이죠. 유전병. 그렇기 때문에 비감염성이 맞는 말이라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조건 1, 3에서 뉴런 P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나타냈다. 원래 자극의 전도가 이제 그 준킬러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뒤쪽에 이제 계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일단 봐봅시다. 일단 여기서 나트륨하고 칼륨을 이제 뭐 한 거야? 순차적으로 이제 억제했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1번은 정상적인 활동전이 그래프.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어디서 생긴 거야? 이렇게 뭐가 된 거죠? 활동전이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잖아. 요 예쁜 모양의 활동전이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탈분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3p 꼭대기를 못 찍었죠? 역치를 못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 탈분극이 안 일어났으니까 얘를 억제한 거는 뭐일 것이다? 나트륨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원래는 재분극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재분극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라서 얘네들은 칼륨 통로를 억제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칼륨 통로를 억제하면은 얘네들이 잘 안 일어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긴 하죠. 요 돌아가는 이유는 칼륨 통로가 일을 못하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 가만히 두면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 분극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가볼게요. 기억, 나트륨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 그다음에 니은, T1일 때 1에서 니은인데요. 그렇죠? 니은은요 칼륨입니다. 칼륨. 근데 칼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부에 많아요. 항상 내부에 확산이 돼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재분극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확산이라는 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라서 무조건 얘네들이 최대로 이동을 해도 같아질 때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인 곳은 항상 안쪽이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되는 거니까 1보다는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까지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한다라는 뜻이야? 재분극 한다라는 뜻인 건데 3번은 재분극이 뭐 하는 애잖아? 안 되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분극에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에서가 오래 걸려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1번 기억만 정답이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으로 갑시다. 6번에서는 이제 가는 세포 주기네요. 그렇죠? 세포 주기 한번 써봅시다. G2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S기를 거치고 G1기고 그 다음에 G2하고 G1 사이에는 M기가 들어간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핵형 분석 나와 있는데 핵형 분석은 염색체 돌연변이 알 수 있는 거잖아. 21번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운 증후군이겠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 시기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 S기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니은 디귿 시기에 디귿이 언제야? G1기네요. 그렇죠? G1기. 염색체가 아니라 어떻게? 염색사로 존재하죠. 염색체가 존재하는 곳은 이 M기일 때 분열을 할 때만 염색체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염색사로 존재하는 거라서 얘네들은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장은 어려운 게 별로 없었으니까 이 정도로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3단원 문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우리 항상성 문제는 이제 3단원에서 호르몬과 항상성 문제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원인과 결과 생각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뭐냐면 어떤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티록신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졌다? 물질 대사가 많아졌다. 이거 당연한 얘기야.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니까 티록신이 많아지면 물질 대사 증가하겠죠. 그랬을 때 갑상샘의 기능이 이상이 생긴. 그러면 여기서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 갑상샘이 일을 잘 하냐 못하냐에 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물질 대사 얘도 원인이겠죠. 그랬을 때 뭐가 정상보다 증가했다? 물질 대사가 정상보다 증가했다면 얘네들이 티록신이 많이 나와야지 원인으로서 작용을 해서
결과로서 티록신이 많았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얘네들은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물질 대사를 많이 하면 세포호흡을 많이 하니까 열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추위를 많이 타냐, 더위를 많이 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기억 니은 가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기억. 갑상샘의 티록신 맞는 말. 기억. 정상보다 높음 맞는 말. 디귿, B에게 티록신을 투여한다면 B에게, 얘네들은 지금 갑상샘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친구잖아요. 얘네들이 티록신을 투여하면 티록신이 일을 할 테니까 물질 대사량은 증가해야지 맞는 말이겠지. 원래 못하는 애한테 티록신을 줬으니까 티록신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 정답은 3번이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8번. 8번은 이제 세포분열 문제인데 뭐 작년 수능이나 작년 평가원에서는 이 세포분열 문제에서도 막 OX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DNA 상대량의 합으로 줘가지고 돼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RR인 유전자형의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R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핵막 소실 여부, 그 다음에 핵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핵막 소실은 이제 어디서 체크하는 거야? 분열을 하냐 안 하냐, 분열기냐 분열하지 않느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핵상이라는 건 이제 얘네들이 일분열을, 감수 일분열을 했냐 안 했냐의 의미인 건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핵상 2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얘들아 그 후보들을 잘 봐야 돼요. G1기, G2기,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까지는 뭐야? 지금 얘네들은 간기에 해당하는 거고 얘네들은 분열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일단 핵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핵막이 없어야 되는 건데 조심할 거는 소실 여부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소실되지 않음, 소실되지 않았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소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게. 여기서 지금 핵상도 나와 있잖아요. 그쵸? 핵상은 뭘 기준으로 가냐면은 감수 1분열을 완료했냐 완료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EN과 N으로 구별이 될 테니까 얘네들을 구분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뭐까지 나와 있으니까 RR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 때 머릿속에서 이걸 뭐 굳이 그려서 그릴 필요는 없지만 개념이 이런 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DNA 상대량이 R이라는 거를 뭘로 시작했을 때 2라는 걸로 시작을 했을 때 복제하고 나면 4가 될 거고 한 번 분열하면 2개, 두 번 분열하면 1개가 될 거겠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대문자 R이냐 소문자 R이냐 이런 이형접합이 나왔으면 이 그래프를 이용할 수 없었겠지만 동형접합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대문자 R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분열할 때마다 절반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한번 봐보면은 소실됨 뭐야? 분열기야. 그런데 N이라고 나와 있고 R이 2개라고 돼 있는데요. DNA 상대량이 생식세포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전까지는요 2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열은 안 끝난 상태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감수 2분열인 세포.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실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감기라는 뜻이고요. G1 아니면 G2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둘 다 G1 아니면 G2일 거란 말이지. EN인 게 유일하게 얘네들 그 다음에 소실 안 된 거랑 소실 안 된 거 되는 걸 구별하면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4라고 하는 숫자는요 뭐 아니면 뭐일 것이다 G2 아니면은 감수 1분열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할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소실이 안 되고 EN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DNA 상대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도 지금 복제가 된 상태라서 4개 둘 다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4라면 4인 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간기고 둘 중에 하나는 분열기니까 소실이 안 된 것이 뭐일 것이다? 간기에 해당하는 G2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요 감수 1분열 중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대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소실 안 된다, G1기이다 라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전반적인 좀 흐름을 알아야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뭐 쉽게는 안 풀리더라도 이번 시험에는 시간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풀면 됐었을 거예요. 기억님들 가봅시다. 기억. 이가염색체. 이가염색체는 감수 1분열에 나타나잖아. 그치? 감수 2분열은요 이미 이가 빠이빠이 했으니까 분열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는 G2기이다. 나는 G2기 맞는 말. 디귿 기억은 소실됨이다. 맞는 말.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생태계 천이 문제네요. 군집의 천이.
일단 문제에서 체크하고 갈 거는 요거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얘네들 산불이 난 후에 천이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줬지만 이제 앞에 초원이 생략되어 있긴 하겠지만 산불을 났으니까 2차 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되겠죠. A하고 B는요, 양수림과 음수림입니다. 요거 기출에서 이미 나온 적 있죠. 그쵸? 침엽수가 뭘로 나와 있고 양수림으로 나와 있고 화렵수는요, 음수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관목 다음에는 양수림, 그럼 여기는 침엽수가 많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음수림이니까 여기서는 화렵수가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억이라는 이제 그 위치에서 A하고 B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상대 빈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즉 그 중요치가 높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침엽수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으니까 침엽수가 우점종인 얘네들은 침엽수가 뭐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양수림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얘네들은 A를 고른 것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봐볼까요? 기억은 B이다. 맞니? 기억은 A이다죠. 여기가 기억이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A이다. 틀린 말. 이 지역에서 2차 천이 맞는 말. 호남림에서 극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음수림 가야지 극상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 해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뇌 봅시다. 뇌. 중추신경계에 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뇌, 간뇌, 소뇌, 연수, 중간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위치만 보면 되겠죠? 기억은 간뇌, 쌤이 기니들이 순서대로 쓸게요. 니은은요, 중간뇌. 그다음에 디귿은 연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리을이 소뇌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봅시다. 기억. 간뇌에는 시상하부가 있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이 되니까 맞는 말. 그다음 니은. 니은과 리을은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뇌줄기 뭐뭐 있지? 뇌줄기는 세 가지. 연수, 중간뇌 먼저 할 걸 그랬나? 그렇죠. 연수하고 중간뇌. 그 다음에 뇌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뇌줄기로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데 리을은 소뇌가 껴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그렇지. 소화, 심장박동, 호흡을 조절하는 거 누구 거야? 연수 거죠. 연수가 디귿이니까 맞는 말 하면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ADH 문제네요. 그렇죠? ADH 문제 봐봅시다. 확인 호르몬 일단 문제에서는 체크할 게 가는 정상인 거니까 그냥 이거 기억이 뭔지 알아내라는 걸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에서 항상 얘들아 조심할 게 뭘 잘 봐야 된다고? 원인을 잘 봐야 돼요. 둘 다 정상인인데 한 사람한테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면은 이 수분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생각하는 거야. 물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물이 어떻게 돼? 부족해. 그러니까 내 몸의 농도는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에 얘네들 기억이 뭔지 한번 체크해보고 갑시다. ADH가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오줌의 삼투압과 생성량 중에 하나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ADH가 증가하면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고 양은 감소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증가를 했으니까 얘네들은 오줌 삼투압이다 라고 체크를 해서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이 진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기억이 지금 여전히 오줌 삼투압으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혈장 삼투압이 높은 사람이 수분 공급을 중단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랬을 때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 이 사람은 ADH 분비가 어떻게 됐을 거고 촉진이 됐을 거고 오줌 삼투압은요 여전히 얘네들이 역시나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됐고 수분 공급을 중단했더니 ADH가 많아져서 오줌 삼투압이 증가했다라는 게 A로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A가 수분 공급을 중단한 사람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기니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기억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요. C2일 때는 오줌 삼투압이 아니라 생성량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생성량은 C2일 때가 작아야겠죠. 우리 ADH가 많이 나오면은 흡수를 많이 하고 버리지 않을 테니까 C2가 적다. 인게 맞습니다. 니은 T1일 때 A하고 B를 물어보고 있네요. T1은 여기잖아. 그치? 지금 T1일 때 A하고 B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A를 시간에 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T1 시점에서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오줌 삼투압이 여기서는 결과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 최종 결과로서. 즉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DH가 많이 나온 사람이 오줌 삼투압이 증가했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서 오줌 삼투압이 지금 A가 더 높기 때문에 A에서 ADH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즉
분모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답은 디귿이겠네요.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니까 디귿 맞는 말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까지 여기 11번까지 확인했고요. 12번으로 가서 생태계 2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일단 1형, 2형, 3형이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생존곡선이죠. 그쵸? 생존곡선이라서 이제 얘네들 기억, 니은, 디귿 나타냈는데 우리 1형, 2형, 3형 뭐 대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 그다음에 뭐 다람쥐 이런 애들이죠. 그다음에 얘네들 3번 이제 어류나 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얘네들 기억은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으면서 초기 사망률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많이 낳고 얘네들이 조금만 살아도 비율적으로 조금만 살아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3형이 될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를 낳지만 얘네들을 처음에 잘 키워가지고 안 죽게 하는 거 초기 사망률이 낮은 경우니까 1형 사람이나 뭐 코끼리 이런 애들이겠지. 2형은요. 얘네들의 사망률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기니디 한번 봐봅시다. 기억. B는 1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여기서 A하고 B. 근데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게 2형에서 조심할 게 얘네들 지금 2형이 디귿이잖아요. 사망 뭐가 일정한 거야? 률이 일정한 거예요. 요 그래프 이제 볼 때 이것도 이제 뭐 내신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수능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1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상대 수명이 100인 이런 이제 상대 수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개체 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래프가 사기쳐 놓은 것 같은 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100이고요. 그래프 한번 봐보 축을 봐보면 여기가 10이고요. 여기 1이에요. 그쵸? 이게 근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실제로 이 간격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네들 쉽게 생각하면은 Y축에다가 로그 취해가지고 로그 밑이 12 로그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같은 간격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한테 그 중요한 건 사망률이거든요.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00에서 100까지 줄어들었을 때 얘가 직선 그래프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1000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죽은 거야? 900마리가 죽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고요. 이 두 번째 똑같은 간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얘네들은 100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죽은 거야? 90마리가 죽은 거니까 조심해야 될 건 실제 죽은 개체 수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같은 거야? 사망한 개체의 비율. 원래 있던 개체 수 중에서 사망한 개체의 비율이 같은 거지 얘네들 자체가 개체 수 자체가 같은 건 아니라서 개체 수라고 하면은 같을 수가 없어요. A에서는 한 몇백 마리씩 죽은 거고 B에서는요 아주 조금 죽은 거기 때문에 몇 마리밖에 안 죽은 거기 때문에 개체 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봐야 된다라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망률을 봐야 돼요. 디귿에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디귿이 아니라 뭐 이 기억하고 니은이었으면 조금 고민을 했었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디귿은 명백하게 사망률이 같은 거지 개체수는 다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디귿, 대형 포유류 누구죠? 1형이죠. 그쵸? 그래서 대형 포유류 같이 생리적 수명을 다하는 애들은 초반에 죽지 않기 때문에 3형은 초반에 많이 죽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라 1형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정답은 기억 1번이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요거 니은 보기는 조심하시고요. 13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기출문제 나왔던 이런 자가 키트, 검사하는 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기출문제의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키트가 시료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료에서 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과 그 다음에 3번 지점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료를 채취를 했을 때 P하고 Q에 붙을 수 있는 A라고 하는 이런 색소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색소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키트를 해보면 이렇게 선이 나타난단 말이야. 색깔로 선이 나타나는데 이 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색소가 존재를 해야지 색깔을 내는 어떤 물질이 존재를 해야지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색소가 이동을 할 텐데 이 색소를 특이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항체들이 있다면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색소가 특정 위치에 딱딱 고정이 될 거고 그럼 그 색소가 있는 위치에는 뭐가 보일 것이다? 선이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봐봐요. 이렇게 색소가 이렇게 있을 때 색소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P라고 하는 물질은 이게 색소라고 볼게요. 얘가 있으면은 색깔이 나는 거야. 그런데 P라고 하는 물질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이렇게 이 구석탱이에 붙을 수 있는 물질이고 예를 들어서 Q라고 하는 물질은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꼬다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 직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P하고 Q가 이 색소랑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지,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검사 키트 1번에는 P에 대한 항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P에 대한 항체, P가 만약에 동그랗게 생겼다면은 여기에서는 동그랗게 생긴 항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번에는 Q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요 뾰족한 애들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한 애들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3번에는요 A에 대한 항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색소 A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이 친구들은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띠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각각의 항원에 이 1, 2, 3번이 결합을 하고 그것들이 색소도 같이 존재를 한다면은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라고 봤었을 때 A는 PQ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3번에서 색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긴 거야? 색소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동을 하죠. 얘한테는 붙잡힐 수가 없고요. 얘한테도 붙잡힐 수가 없지만 이 친구는 어디에 붙잡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색깔이 나오는 게 A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B는 지금 누구한테 감염됐다고 했으니까 B는 Q에만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라는 사람은 색소는 당연히 우리가 같이 넣어주는 거고 Q만 감염됐으니까 쌤이 예를 들면 Q가 이렇게 뾰족이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뾰족이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이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Q가. 그러면은 얘 1번에는 둘 다 붙잡힐 일이 없어요.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뾰족이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지. 이렇게. 뾰족이가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Q라는 게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상태인 건데 우리가 애초에 이 Q라는 거는 A랑 결합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색소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Q를 집어넣었을 때, 즉 Q를 집어넣었다는 뜻은 B는 Q에 감염되었으니까 이 사람에서 채취한 시료에는 Q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Q가 붙을 수 있는 장소에서 선이 나타나고 여기서도 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 색소 자체가 혼자서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여기에 Q가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에만 이렇게 그 색소에 붙을 수 있는 항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네모난 것만 있으면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색깔이 이제 세 번째에서 나타나는 거는 2번하고 3번에서만 색깔이 나타날 테니까 여기서 보면은 4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겠죠. Q에만 감염됐었고 Q는 2에 존재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그림은 작년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이것도 이제 뭐 이번 시험은 쉽게 체감 난이도가 쉬웠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4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두 쌍의 대립전자 A, B가 있고요. 개체 1번과 개체 2번이 있습니다. 1번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고요. 2번이 몇 개가 있고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암컷이라고 나와 있고요. 2번은 수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나다라를 봤을 때 이제 이 가나다라에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면 돼요. 일단은 EN이 제일 좋아. 왜냐면 우리 암수를 줬으니까 당연히 성염색체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EN인 걸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나를 봤을 때 이 나라는 친구가 2에는 6자리고요. 얘네들 그림 보니까 이 염색체가 지금 짝꿍이 다 있잖아. 그치? 얘네 둘이 짝꿍, 얘네 둘이 짝꿍, 얘네 둘이 짝꿍. 얘네들 모양이 다른 애들이 없으니까 XY가 아니라 뭐인 거? XX인 암컷이고요. 얘네들 1번의 세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가 뭐라는 거야? 1번이라는 거야.
일단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X형 색채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 X형 색채랑 다르게 생긴 게 뭐가 있기 때문에 Y의 존재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른 애를 찾는 거야. 그랬을 때 다른 애를 찾을 수 있는 건요. 여기에 있는 모양이 아닌 것들이 딱 유일하게 있는 게 이 라라고 하는 세포에 이상하게 생긴 뭐가 있어요? N은 3짜리에 Y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빵 큰 거는 똑같이 생겼고 중간 사이즈도 똑같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얘는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얘는 지금 똑같이 생긴 게 없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이 X이고 얘네들이 Y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수컷의 세포를 하나 찾았네요. 몇 번? 2번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항상 고민을 주게 하는 건요. 사실 XX랑 Y는 이제 어차피 항상 구별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가라는 것과 다라는 것이 N은 3상태라는 것. 그 다음에 얘네들이 X를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이거지. 얘들아, X를 갖고 있는 거는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한 걸 줄 텐데 이 그림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네들 몇 마리씩, 두 마리씩 나왔다라는 점과 유전자의 배치를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거는 이제 얘가 지금 2번 거, 라가 2번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포들이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 1번에서 유래한, 암컷에서 유래한 세포들이랑 수컷에서 유래한 세포들을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분류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세포가 EN 상태의 어떤 세포가 다른 애들을 만들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절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암컷의 세포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게 이 암컷의 EN 상태의 세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EN 상태의 세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조심할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암컷의 EN 상태의 세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는 얘가 만들면 전부 다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 G1기에 애초에 없으면 분열을 해도 없을 테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돌연변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잡을 건 여기에 지금 뭐가 없다라는 사실이야? 스몰 b가 없다라는 사실이야. 스몰 b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스몰 b를 만들 수 있냐? 다라는 세포가 나에서 유래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스몰 b의 유무를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다라는 세포가 뭐일 것이다? 2번에서 유래할 것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가 1번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 2번의 세포, 즉 수컷의 세포는 다와 라, 그 다음에 암컷의 세포는 가와 나가 될 거고요. 유전자형만 찾아볼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여기에 XX가 쳐져 있죠. 그렇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시험지 잘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X가 쳐져 있어서 뭐야, N 상태의 세포에서 대문자 B하고 스몰 b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얘가 이미 뭘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죠? Y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둘 다 안 가진다라는 뜻은 이 라지 B랑 스몰 b라는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해서 X염 색채에 존재하기 때문에 X를 안 받은 라라는 세포는, 즉 X 대신에 Y를 받은 친구는 X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상염 색채 있겠지?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제 가, 나가 지금 1번이고 다, 라가 2번이니까 가하고 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합쳐보면은 암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문자 A가 있고 스몰 a가 있고 대문자 B가 있고 G1에서 이제 뭐가 없으니까 G1은 아니네요. 소리. G2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G2도 아니네요. 염색체가 있으니까. 그치? 아무튼 어찌됐건 복제가 된 상태에서도 EN 상태에서 지금 스몰 b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컷이니까 X 염색체 두 개 갖고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 존재하고요. 얘 존재하고 요거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번 수컷은요, 대문자 A, 스몰 a에 라지 B가 아니라 스몰 b에 Y를 갖고 있다. 얘네들 X 염색체 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기억 니은데 이거 봅시다. 기억. 가는 2다. 가는 1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1의 유전자는 AA, BB이다. 맞는 말. 디귿. 다에서 B는 상염색체에 있다. B는 성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이제 이거를 뭐 다른 것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뭐 시간을 소요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하시고 X염색체를 구별하는 방법, Y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 짝꿍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걸 생각해서 찾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 나하고 다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문제네요. 근육 문제. 분수꼴이 나왔어. 분수꼴이 나왔어. 그래서 작년부터 분수를 이용한 형태, 즉 우리가 변화량을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는데, 우리 분수로 나왔을 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3분의 2, 1,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제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려면은 쟤네들의 실제 값을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찌됐건 약분이 돼서 3분의 2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값이 있었길래 얘네들이 지금 3분의 2라는 값으로 약분이 됐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변화량은 써놓고 갈게요. 기억은 마이너스 D, 니은은 플러스 D, 디귿은 마이너스 2D 수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T1하고 T2를 두 시점을 볼 건데 일단 한번 봐볼게요.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1.0인데요. 기억 더하기 니은은요. 뭐의 길이냐면은 한쪽 액틴의 길이입니다. 이거는 1.0이고요. 우리가 수축을 하던 이완을 하던 액틴의 길이는 뭐 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은 언제 더해도 항상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x의 길이가 3.2가 나와 있네요. 우리 x의 길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조금 살짝 변형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이 액틴의 길이 디귿이 h대의 길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억 니은을 주면서 디귿을 알려준 거야.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T1인지 T2인지 상관없이 액틴은 어차피 1.0이기 때문에 이 1.0을 2배 해서 빼주면 무조건 디귿이 x에서 2.0을 빼주면 디귿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2일 땐가? 아니네요. T1일 때네요.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T1일 때 디귿의 길이가 1.2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하기 전의 값을 살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8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A라는 게 지금 뭔진 모르겠으나 A하고 B가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시점을 맞춘다면 T1이건 T2이건 시점을 맞춘다면은 A하고 B를 더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이게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1.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 보니까 얘를 A를 하나 구했는데 T1일 때를 구했잖아요. 그쵸? T1일 때의 B의 길이를 알 수 있어. 0.2예요. 더해서 1.0 돼야 되니까. 그래서 T1일 때 B의 길이, T1일 때 B의 길이가 0.2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T2일 때 B의 길이, B가 뭔진 모르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0.6이 돼야 되는 거고요. T2일 때 B의 길이가 0.6이니까 T2일 때 A의 길이는 얼마? T2일 때 A의 길이는 0.4가 되겠네요. 그럼 디귿의 길이가 0.4이다라는 걸 이렇게 살린 거야. 건너 간 거죠, 그냥. 선생님이 이제 있는 것만 그냥 찾아가지고 간 거야.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줬기 때문에 액틴의 짝꿍인 뭘 보고 H대를 보고 디귿을 확정 지어 줬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 건너 가면서 얘네들의 비율 관계를 찾으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됐고요. T1일 때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이 사실 뭔지 확정이 안 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을 이게 기억인가 니은인가 안 해도 T1일 때 디귿의 길이가 1.2였는데요. T2일 때 디귿의 길이가 얼마가 됐어? 0.4가 됐단 말이지. 디귿이라는 건요, 마이너스 2D의 변화량을 언제? 수축할 때 갖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감소한 상태가 뭐인 것이다? T1에서 T2로 갈 때가 수축 상황인 것이다. D의 값은 얼마다? 0.4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게 0.8에서 0.4로 감소한 거잖아. T2일 때, 그치? 그래서 A라는 게 0.8에서 0.4로 감소했으니까 A라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D만큼의 변화량을 갖는 곳이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D의 변화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이 A가 기억이 된다 라고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기억, B는 기억이다. 땡. T1일 때 A대의 길이, 얘들아 A대의 길이는 길이 다 구하지 말고 얘네들 다시 한번 써볼까? 얘네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2배의 기억 더하기 2배의 니은 더하기 디귿을 괄호치면은 얘네들이 A대, 그리고 기억은 양쪽에 있는 I대이기 때문에 I대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대를 구하고 싶으면 기억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의 길이가 뭐였으니까? A였으니까 우리 X의 길이가 3.2인 T1 시점에서 기억을 2개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T1일 때 기억은 0.8이기 때문에 3.2에서 0.8을 2번 빼주면은 1.6이 되겠죠. A대는요 1.6이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니은 맞는 말.
디귿 x의 길이는 t1일 때 t2일 때 0.8 보시면 x는요 마이너스 2d가 변하는 구간 t1에서 t2로 뭐가 되고 있는 거니까 수축을 하고 있는 거니까 d의 값이 얼마라고 알려져 있어? 0.4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0.4의 2배인 0.8만큼 t1이 길다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정답 니은 디귿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래는 분수꼴이 나오면 우리가 방정식을 막 푸는 게 이제 보통의 그 수순들인데 여기서는 좀 그냥 문제에서 의도하진 않았을 수 있어도 이렇게 그냥 빠르게 문제가 풀려버렸고요.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T1하고 T2를 D값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는 걸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D의 길이를 줘버린 순간 나머지 숫자들이 너무 잘 써지게 돼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푸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16번 한번 봐봅시다. 16번 가계도 문제 하나 나왔는데 일단 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DNA 상대량 안 알려주고 0, 1, 2로 주는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여기에서 근데 문제가 좀 재미가 없는 게 가하고 나의 형제를 알려줬어요. 둘 다 병이 우성이다라고 알려줬고 A하고 A도 심지어 전부 다 뭘 줘버린 거야? 우열관계를 줘버린 거기 때문에 기억이다, 니은이다, 뭐 가다, 나이다 뭐 알 수 있는데 사실 쌤이 이제 그냥 여기서 과도하게 조건을 준 거라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안 쓰고 문제 풀게요. 독립이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계도에다가 형질 좀 표시를 해보면요. 기억, 니은의 니은, 기억, 니은의 기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가계도 상에서 뭐 일부를 보고 예를 들면 뭐 기억이 뭐 성염색체냐 상염색체 뭐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다 줬어. 사실은 우성이 병이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이 이제 성염색체이다 혹은 상염색체이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우열을 모른다라고 쌤이 이제 문제를 그냥 풀어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열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 A하고 B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성이다, 대문자가 우성이다라는 걸 이용할 거라서 우리가 뭘 먼저 쓸 거냐면 쌤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우성 유전자인 대문자 B가 써져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우리가 대문자 B가 써져 있으면서 심지어 이 기억, 니은, 디귿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하나씩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0, 1, 2인 건데 우성 유전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성 유전자는 우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한 개 갖고 있는 사람이건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건 이 사람이 몇 개를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형질의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성 유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표현형이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우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과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형이 달라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뜻이야. 왜냐면은 이 기억, 니은, 디귿이 랜덤의 숫자가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은 0, 1, 2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1, 2가 써져 있을 거라서 두 사람은 형질이 같아야 되고 한 사람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2번, 5번, 8번을 보시면요. 2번은 니은 걸렸고요. 니은 나병 걸렸고요. 5번 니은 걸렸고요. 8번 안 걸렸어요. 즉 두 사람이 형질이 똑같고 한 사람이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서 숫자가 니은이 0이다 라고 써지는 게 확정이 나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0이다 라는 걸 먼저 쓴다면은 8번은 대문자 B를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대문자 B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란 뜻은요. 대문자 B가 소문자 B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얘를 안 가지고 있는데 니은이 안 걸렸다. 니은 병은요. 대문자 B에 의해서 걸리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안 줬어도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 2도 구별해볼게요.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지만 2번하고 5번의 관계를 한번 봤을 때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1 또는 2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우성 유전자에서 1, 2 중에서 조금 더 써먹을 만한 건요. 2라는 숫자입니다. 이 2라는 숫자는요. 대문자 BB라고 하는 우성이면서 무슨 접합인 거? 동형접합인 케이스가 나와버리는 건데 이 대문자 BB 즉 우성이면서 동형접합인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님들이 대문자 B를 하나씩 줘야 되고요. 얘네들이 자식을 낳으면요. 몇 명을 어떻게 낳던지 간에 무조건 다 대문자 B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이게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둘 중에. 그치? 그럼 이 사람들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부모님이나 이 사람들의 자식들을 봤을 때 모두 다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지 않고 한 명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은 대문자 BB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만약에 대문자 BB라면 아래 있는 애들이 다 걸려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아래쪽에 5번이 대문자 BB가 돼버리면은 두 사람이 대문자 B를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은 대문자 BB가 될 수가 없다. 즉 2번이 대문자 BB여야 되는 거고 5번은요 대문자 B를 한 개만 가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니디를 다 구해버렸어. 그래서 사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바로 찾아도 되는데 쌤이 빨간색을 모르는 상황이더라도 이 기억과 니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A, 스몰 A 한번 봐볼까요? 스몰 A라는 건 이제 열성 유전자잖아요. 그쵸? 열성 유전자에서 이 우성 유전자를 통해서 무슨 숫자를 가지고 왔냐면 니은이 0이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0이라는 숫자를 한번 이용해 볼 거야. 열성 유전자는 이제 쌤이 0일 때랑 1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0일 때 같은 경우 얘네들은 뭐만 가진다? 우성만 가진다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비록 얘가 5번이 이제 남자라고 여자였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우성일 때 우성만 가진다라는 건 방금 얘기해봤던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생긴 거야. B가 아니죠. A죠. 스몰 A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대문자 A만 가지고 있는 거야. 대문자 A에 Y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성상을 구별하는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안 가집니다. 5번은요. 기억에 걸려 있거든요. 스몰 A를 안 가지는데 기억에 걸려 있다. 대문자 A가 기억이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거냐를 물어봤을 때 얘네들에서도 아까 동형접합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식을 본다 그랬죠. 얘가 만약에 우성만 가지고 있는데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5번의 부모님들이 둘 다 기억에 걸려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얘네들이 성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문자가 이제 여기서 기억이 우리가 1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기억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문자 A가 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6번이라는 사람이 정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스몰 A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네들이 태어나게 되려면 여기에 스몰 A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기억이 1이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찾았어. 독립이니까 성염색체 독립인 친구는 무조건 상염색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은 마무리가 됐네요. 그쵸? 가계도에다가 뭘 안 써도 표를 잘 해석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이렇게 안 풀었으면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알겠죠?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의도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가계도 실력에 도움이 많이 돼요. 봅시다. 기억, 니은들. 기억. 가는 X염색체. 맞는 말. 니은. 디귿은 2이다. 디귿은 2이다. 맞는 말.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6번은요. 스몰 AA에 7번은 남자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 그 다음에 니은은요. 대문자 B를 가지고 7번은 스몰 BB일 텐데 상염색체니까요. 그쵸? 여기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요. 1번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1번이 니은 정상이니까 상염색체 정상이니까 이거를 하나씩은 6번한테 줬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가하고 나중에서 나만 발현될 확률. 가는 일단 여기 부모님의 대문자 A가 없어서 가는 무조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만 봤을 때 발현이 되려면은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맞는 말 정답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16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모컨이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17번. 17번은 이제 세포, 우리가 이제 뭐 세포 분열 문제에서 원래 이렇게 A, B, D 뭐 이렇게 어떤 DNA 상대량을 더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돌연변이에서 냈어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그릴게요. A하고 B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A하고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에 라지 B, D, D 이렇게 갖고 있고요. 아버지는요, A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지금 A, B, D가 어떻게 생겼냐면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에 5, 3, 4, 3, 3, 1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뭐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일단 1, 3에서의 가 유전자형은 모두 같다. A가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는지 같고요.
어머니에게선 기억이, 아버지에게서는 니은이 일어났고요. 기억은 7번, 니은은 13번이니까 7번, 13번. 그러면은 기억이 어머니한테서 니은이 아버지한테서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하고 니은이 합쳐져가지고 이 비분리가 된 혹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자녀가 아니라 자녀 3번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n 플러스 1로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한번 봐볼게요. A, B, D 자녀 1, 2번에 해석하는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볼 텐데 일단 우리가 자녀 3번은 좀 빼놓자. 그치? 그랬을 때 이게 A, B, D를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냥 직접 조립을 해도 상관없는데 돌연변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돌연변이 문제에서는 항상 생각을 할게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돌연변이로 태어난 친구들은 무조건 얘네들이 원래는 안 태어나는 애들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안 태어나는데 돌연변이 때문에 태어나는 애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는 얘네들을 이제 원래라면은 무조건 줘야 되는 유전자가 있었나? 혹은 원래라면은 줄 수 없는 유전자가 있었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맞지 않는 숫자들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도 그걸 알기 전에 자녀 1, 2번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갑시다. 일단 자녀 1번 볼게요. 자녀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A, B, D의 숫자가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A, B, D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0, 1, 2에 이제 뭘 가질 수 있는 거야? 유전자 상대량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개의 유전자를 더해 놓으면 사실상 0부터 6까지의 값을 채울 수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5라고 하는 값은 양 끝에서 굉장히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데 A, B, D를 5개 가지면 일단은 우리가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그 다음에 라지 D는요 필수적으로 하나씩은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을 6개 중에서 5개가 지금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막 모은다고 하더라도 하나씩은 최소한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필수로 가지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부모님들을 보니까 뭐야? 얘네들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뒤에 스몰 d가 하나 써지는 순간에 앞에가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얘네들 지금 A, B, D를 합쳐서 5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A, B를 주고 아버지가 A, B를 주는 이런 형태로 태어나면은 자녀 1번이 충분히 태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녀 2번 봅시다. 자녀 2번. 자녀 2는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3개 가지고 있는데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도 얘네들이 A, B, D를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A, B, D를 이제 여기서도 100%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잘 보면은 A, B, D를 받았을 때 그래도 엄마한테 뭐는 하나는 받아야 되겠어? 스몰 d는 하나는 받아야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채워놓을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 ABD랑 스몰 ABD를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 뭐 이게 다 일일이 해봐도 되지만 여기서 가의 유전자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가의 유전자형이 AA라고 결정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AA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연관이 들어있잖아. 그치? 어머니는 A를 대문자를 이거밖에 안 갖고 있지만 아버지는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요 A하고 스몰 b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A하고 스몰 b가 지금 다 합쳐서 대문자 D까지 합쳐서 3개만큼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스몰 A, B, D가 3개인 건데 여기에 이미 이 유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이미 3개가 돼버리는 거잖아. A, 스몰 b, 라지 D가. 그래서 얘네들로 다 채웠기 때문에 나머지에 있는 애들은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대문자 B, 스몰 D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체크를 하면 어머니한테선 요거를 아버지한테서는 요거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스몰 DD 받으면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여기서 일단 쌤이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얘기해주면은 뭐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써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스몰 B 플러스 라지 D고 스몰 A, 스몰 B, 스몰 D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것들 했을 때 더해볼까? 혹은 빼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같은 유전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리고 얘네들 심지어 다 7번하고 13번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더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더했다고 쳐봐. 그럼 한 사람에서 더할 거란 말이에요. 위아래로. 그치? 그럼 더하면 자녀 1번은 더하면은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8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어차피 A 스몰 A 라지 D 스몰 D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두 개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 대문자하고 소문자 중에 골라서 두 개씩 갖고 있을 테니까 어떤 조합이든지 간에. 그래서 얘하고 얘의 조합이 2, 2로 어차피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몰 b를 두 번씩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 몇씩 들어있어야지 2씩 들어있어야지만이 얘네들이 8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B가 동용접합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써볼 수 있는 건요. 이런 것도 써볼 수 있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빼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빼보면 결국에는 스몰 b를 몇 개 갖고 있던지 간에 사실상 개수는 같을 테니까 한 사람 거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여기에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 숫자에서는 2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A에서 스몰 a 뺀 값, 그 다음에 D에서 스몰 d 뺀 값이 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숫자를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이형 접합인 경우에는 A의 개수하고 스몰 A의 개수 혹은 D의 개수하고 스몰 D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형 접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값들이 세트로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얘네들이 동형 접합인 경우에는 대문자가 많으면 2라는 숫자로 소문자가 많으면은 0이라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가 2가 나왔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이형 접합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대문자로 구성된 동형접합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대문자로 된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좀 번외고요.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런 방식으로 풀라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녀 3번으로 갈게요. 자녀 3번에서는 이제 이렇게 A, B, D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제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게 돌연변이는 원래 만들 수 없는 자식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7번의 결실과 그 다음에 13번의 비분리인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무조건 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자녀 P하고 Q라는 부모님이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무조건 줘야 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D를 필수적으로 줘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A를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 친구가 스몰 D를 무조건 받는데 여기에서 스몰 D가 포함된 걸 보니까 얘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합쳐졌을 때 정자하고 난자를 합쳤을 때 스몰 D가 여기에 100% 들어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여기에 하나도 써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줄 수 있는 거잖아, 소문자를. 그치?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스몰 D를 100% 줘야 되고요. 얘를 고르던 상관없이 소문자가 무조건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뭐야? 얘를 비분리로 안 주거나 혹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해서 결실을 해가지고 건네주면은 소문자를 안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가능한 게 뭐냐? 여기에서 47개라는 사실이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스몰 D를 비분리로 안 주려면 13번의 비분리로 스몰 D를 안 주려면 얘네들은 n 플러스 1짜리가 아니라 n 마이너스 1짜리 생세포를 만들어야 얘를 안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더 주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얘가 자녀 3번이 47개의 염색체를 가지려면은 비분리로는 안 주는 방식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분리가 아니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결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전히 쓸 수 있는 건요. 가의 유전자형이 모두 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뭘 주긴 해야 돼? 대문자 A를 주긴 해야 돼. 왜? 대문자 A가 2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스몰 B가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몰 B를 뭐 해버리면 되겠다? 결실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7번 염색체의 결실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비분리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부모님이 준 걸 한번 써보면요. 어머님이 이걸 주고 스몰 D를 줬지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 버렸어? 결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아까 A, B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D를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만들어야 돼? 비분리로서 n 플러스 1짜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D에서 비분리를 일으켜서 대문자만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소문자를 빼고 대문자를 2개 주는 게 바로 결실이 아니라 여기는 결실, 얘가 비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비분리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게 바로 자녀 3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갑시다. 기억. 자녀 2번에서
A, B, D를 모두 갖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D가 스몰 d밖에 없죠. 라지 D는 없습니다. 니은 7번 결실이다. 기억은 7번 결실이다. 맞는 말. 디귿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 대문자 DD죠. 대문자 D 스몰 D인데 얘네들을 전체로 그대로 주면 1분열 비분리. 근데 얘네들은 얘를 하나 골라서 2배를 해서 줬기 때문에 2분열 비분리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2분열 비분리 맞는 말. 정답 4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17번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8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작용이네요. 그렇죠? 일단 나와 있는 게 상호작용, 경쟁과 상리공생 얘네들 둘 다 개체군, 간의 이제 그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경쟁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리공생은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건데 기억하고 니은, A하고 B가 함께 서식하는 지역에서 기억 니은으로 나누고 기억에서만 A를 제거. 그러면 얘는 B 혼자 사는 거, 얘네들은 A랑 같이 사는 거. 그럼 비교해보니까 뭐야 A가 있으니까 B가 더 못 사는 거네요. 그렇죠? A랑 같이 살기 싫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체크하고 개수로 넘어가면 보기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기억 상호작용은 경쟁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A하고 B가 한 개체군. 얘네들 개체군 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언제? 동물 종 A와 동물 종 B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군을 이루는 건 거짓말이겠죠? 자주 나오는 선택지고요. 디귿. 환경저항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부터. 이게 좀 중요한데 얘들아 이미 너희들 아마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니은 기억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기억 디귿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잘 맞았을 텐데 기억 디귿 있었으면 꽤나 많이 틀렸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구간 1에서 B하고 A 플러스 B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개체군의 생장곡선에서 S자형 생장곡선에서 개체수가 A인 지역과 개체수가 B인 지역이 있을 때 개체수가 뭐 할수록 많을수록 환경저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이 하나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개체수가 원인이 돼서 환경저항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서식지에 당연히 개체수가 많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환경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개체수만을 비교했을 때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개체수가 많은 B지역, B시기가 환경저항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얘네들은 혼자만 키울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은 혼자 키울 때랑 같이 키울 때를 비교하고 있어. 여기서는 개체수가 원인이 아니라 얘네들이 혼자 사냐 따로 사느냐 때문에 환경저항이 달라져 버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개체수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개체수가 결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저항이 더 작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A라는 게 지금 경쟁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는 상황이랑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랑 비교한다면 누가 더 환경저항이 클 수밖에 없어? 경쟁자가 있는 상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얘네들의 환경저항이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디귿 보기가 맞는 게 있었으면은 기억 디귿이 맞는 게 있었으면 기억 디귿 보기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요것 때문에 너희들이 헷갈려가지고 개체수가 많으니까 환경저항이 더 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들 잘 풀었겠지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번 마지막 유전 문제 풀고 연역적 탐구 방법 20번 풀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19번 여기서 가, 나는요 서로 다른 세개 상염색체 있는 세 쌍의 대립전자가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독립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새로 다른 세 쌍. 그 다음에 얘네들 다인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지금 라지 스몰이에 얘네들은 중간 유전이고요. 단일 인자 유전인데 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둘이 뭐야? 독립이래요. 여기는 연관이 없어요. 그쵸? 그랬을 때 다 독립이니까 다 따로따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곱해주면은 전부 다 값이 나와야 돼요. 표현형 따로 구하고 확률 따로 구하고 최종적으로 구해주면 되는 건데 P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형접합으로 생겨먹은 친구이고요. Q라는 친구는요 P랑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대문자 이 스몰이는요 똑같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대문자가 앞에서는 3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랬을 때 A가 태어날 때 자손에서 태어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가 몇 가지이다? 15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애가 전혀 연관이 안 돼 있고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5가지를 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5 곱하기 3으로 찢어서 각각을 구했을 때 5가지 표현형, 3가지 표현형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표현형의 가지수가 각각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대문자 이스몰이를 이미 알고 있죠. 이거 두 개 교배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3가지 나오잖아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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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그래서 3가지가 중간 유전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5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 그럼 5가지 표현형이 나오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다인자를 볼 때는 우리 뭘 만들어야 돼? 생식세포를 만드셔야 돼요. 생식세포가 스몰 a, b, d에서부터 대문자 a, b, d까지 대문자 빵개인 거부터 대문자 3개짜리까지 만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이 0,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 q라는 친구도 대문자가 3개니까 0, 1, 2, 3을 만들어 버리면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 거부터 빵개인 거부터 몇 개까지? 6개까지 만들어지니까 7가지가 나오는 거라 이 5가지의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P라는 애가 0, 1, 2, 3을 만드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은 Q라는 애가 조금 더 다양하지 않은 걸 만들어야겠다. 그럴 때 써주는 게 뭐인 거야? 얘네들의 이형 접합을 동형 접합으로 조금씩 바꿔줬을 때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대문자가 3개이면서 이형 접합만 있는 게 아니라 동형 접합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왜? 여기서는 독립이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연관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A하고 B 이렇게 되면은 대문자가 이거 무조건 하나는 줘야 되니까 1개 또는 2개가 만들어지면은 대문자의 개수가 1개부터 5개까지 나올 때니까 대문자가 5가지인 경우가 체크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자손을 낳았을 때 대문자가 몇 개이면서 2개이면서 중간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를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중간유전 형질 대문자 이 스몰이가 나올 확률은요 4분의 2가 될 거고요. 대문자가 2개가 나올 확률은 구해야 되겠지. 요거 어떻게 푸는 거야? 모두 다 뭐이기 때문에 독립이기 때문에 조합을 써서 푸시면 돼요. 이형 접합 개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4개죠. 4개의 이형 접합이 존재했다. 그런데 나는 대문자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해요. 근데 이형 접합이 아닌 애들이 섞여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동형 접합들이 섞여 있었을 때 대문자를 최소한 몇 개는 줘야 된다? 1개는 줘야 되죠. 그러니까 1개를 빼주는 거야. 대문자 2개 중에서 A가 하나는 채워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자가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1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쵸? 이형 접합이 몇 개인 상황에서 4개인 상황에서 2의 4승분의 4개의 이형 접합 중에서 대문자를 몇 개만 뽑으면 된다? 1개만 뽑으면 된다라는 거죠. 확률을 계산해보면 2의 4제곱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을 각각 곱해주면요. 계산이 됐을 때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 라고 하면은 정답 2번 체크하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2번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20번 풀고 마무리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 얘네들은 뭐 헷갈리지 않게 잘 나왔어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도 되는데 쌤이 문제 푸는 방식을 소개해 주자면 쌤은 결과부터 봐요. A의 암컷은 꼬리 장식물이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한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에 맞춰서 얘네들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긴 애가 좋다라는 거잖아. 위로 올라가 봐. 다는요. 1에서 개체가 선택된 비율이 높았다. 1번이 많이 선택당했다라는 거잖아. 1번이 긴 친구들이겠죠. 그러면은 긴 친구들. 보시면요. 1번 기억, 니은, 디귿 봐볼게요. 기억은요, 얘네들의 가설을 세웠다. 이 친구들이 가설이잖아요. 잠정적인 결론은 가설이 맞으니까 기억 맞는 말. 니은, 조작 변이는 1번이 개체를 선택한 비율이던데 선택은 결과잖아요. 그쵸? 원인은 뭐였어? 꼬리의 길이, 장식물의 길인데 조작 변이는 원인에 해당하는 요인,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은요, 종속 변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작 변인이 아니라 종속 변인이겠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렸다. 맞는 말이겠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봤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뭐 시간이 남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혹은 이제 앞에서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유전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제를 뭐 맞았다 틀렸다 라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평가원 문제들을 풀 때는 항상 평가원 문제의 의도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쌤이 좀 부수적으로 생각해 준 것들이나 혹은 본인이 풀었던 방식이랑 다른 방식으로 쌤이 풀어줬으면은 그런 방식들도 조금 학습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조금 우리가 실력을 향상하는데, 그리고 9월하고 수능은 훨씬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꼼꼼하게 기출문제들이랑 이런 평가원 문제들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해설 듣느라고, 그 다음에 해설 듣느라고, 그리고 시험 보느라고도 고생 많았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에 9월 평가원 때 다시 또 해설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죠. 알겠죠? 안녕. 고생했어요.